써. 자, 여러분, 이게 홍삼인데요. 먹다 보니까 더럽겠습니다. 에이구, 써. 마지막. 아이고, 써. 다 못 먹겠다. 아이고, 써. 에거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브리도입니다. 오프닝 혹시 많이 놀라셨나요? 약간의 제가 설명드리고 그리는 게 조금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오프닝에 조금 재밌으라고 요소를 한번 넣어봤습니다. 나름 창의력을 발휘를 했는데 어떠셨을지 모르겠어요. 자, 제가 에거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소개해드릴 사슴벌레가 꼬마 넓적 사슴벌레입니다. 이 꼬마 넓적 사슴벌레 학명이 에거스 레비콜리스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편의상 에거스라고 하는 거죠. 꼬마 넓적 사슴벌레라고 하기에는 사실 넓적 사슴벌레 이미지가 좀 강해서 앞에 꼬마가 들었다고 하지만 에거스라고 부르는 게 좀 입에 더 잘 붙고 편하긴 합니다. 이 꼬마 넓적 사슴벌레 에거스는 주로 남부지방의 이제 섬 주변 아니면 해안가 쪽에서 발견이 됩니다. 한 2000년대 초반, 초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얘들의 생태 특성이나 또 잡은 사람도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얘네들이 소나무에다가 아주 대량의 알을 낳는 것, 그리고 그 소나무가 아주 잘 썩어 있는데 이제 땅을 파보면은 얘들이 이제 그 땅이랑 소나무랑 맞닿은 부분에 이제 습기가 굉장히 많은 곳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땅을 파보면은 얘들이 많이 발견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하나둘 밝혀지면서 점점 더 이제 잡으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또 잡히는 개체수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곳이 저희 집 앞에 있는 산이에요. 저 뒤에 보이시는 게 제가 사는 아파트고, 여기가 아파트 앞에 있는 조그만 앞산입니다. 자, 여기를 왜 나왔냐면은 얼마 전에 누가 에거스를 이제 한 쌍을 줬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이제 사슴벌레 도장 깨기 콘텐츠를 진행을 하는데 산란을 또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에거스가 지금 부숙시킨 소나무나 그런 것도 없고 채집지에서 가져온 것도 없기 때문에 이 에거스는 산란 매트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산란 목에 산란하지 않은 애들이기 때문에 이 매트를 굉장히 잘 선정해야 됩니다. 근데 딱히 사지 않고 이 주변에 잘 썩은 소나무만 있으면 그 주변에 흙을 좀 퍼가지고 산란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가지고 한번 집 앞에서 에거스 산란 톱밥을 찾아가지고 산란 한번 받는 걸 보여드리고 또 싶어가지고 나와봤어요. 그냥 소나무 죽은 거를 좀 열심히 찾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잘 안 보이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산이 진짜 다 참나무예요. 싹 다 참나무만 있고 소나무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 소나무 밑둥 하나 썩은 거 있으면 그 밑에서 좀 파가지고 가져가려고 했는데 도저히 못 찾겠어요. 그래서 이게 소나무는 아닌데 그래서 좀 에거스가 알을 날만하게 이제 부숙이 된 것 같거든요. 저 밑에서 좀 긁어가지고 한번 가져가 볼게요. 자, 밑에 쪽을 좀 긁으니까 저 완전히 부숙된 게 보이시죠? 지금 아예 소나무면은 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소나무가 아니라서 제가 확신은 안 되거든요. 그럼 진짜 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비겁한 변명입니다. 에거스가 꼭 소나무만 먹는 건 아니에요. 그 채집지 가보면은 이 에거스 성충은 그 째리포 먹잖아요. 얘를 자연에서 참나무 수액 먹거든요. 에거스 성충은. 그래서 소나무만 있는 밭에 가시면은 에거스가 없어요. 요 소나무랑 참나무랑 다른 이제 그 어떤 상록수 같은 것들이 적절하게 혼합되어 있는 그런 곳에 가야 에거스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에거스가 참나무에도
이 소나무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런 잡목 같은 데서 완전히 썩은 데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산란을 잘 할 수 있을 거라는 왠지 희망 아닌 바람과 희망을 가지고 자 지금 얘를 캐고 있는 거죠. 아이고 이게 뭐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 자 유튜브가 뭔지 제가 쉬는 날도 거의 없는데 또 나와가지고 지금 신세 한탄을 하면서 흙을 푸고 있네요. 동네 집 앞에서. 자 여러분들이 구독도 많이 해주시고 또 힘을 주셔야 제가 좀 더 다양하게 많이 시도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도 제 생각보다는 많이 해주셨지만 자 구독은 돈이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놈이 뭘 하는지 자 지켜봐 주시면은 손해보진 않으실 거예요. 왜냐? 공짜니까. 손으로 해야겠다. 그래 손으로 하는 게 훨씬 나아. 와 근데 이 상태가 왠지 느낌이 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면은 응? 괜찮을 것 같은데. 이렇게 두 봉지를 펐고요. 자 혹시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자 요게 좀 전에 산에서 퍼온 정체불명의 흙밥입니다. 자 이거를 바로 세팅을 하시면은 여기서 어떤 잡충이 튀어나올지 몰라요.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전자레인지 그리고 또 하나는 냉동실에 넣는 거예요. 근데 전자레인지보다는 여러분 냉동실에 넣고 엄마한테 등짝을 얻어맞는 편이 좀 덜 아프게 얻어맞을 거예요. 이 전자레인지에 넣어서 이 톱밥 냄새가 계속 배어 있으면은 엄마가 진짜 가만 안 있죠. 결혼하신 분들은 와이프의 매서운 눈초리와 손맛을 보게 될 겁니다. 차라리 냉동실이 나아요. 자 여기서 얘들이 금방 죽지는 않아요. 잡충이나 바이러스들이. 그래서 최소한 하루 정도는 얼려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번 산에서 이제 퍼온 톱밥, 뭐 나무 부스러기들이 냉동실에서 한 이틀 정도 있었어요. 그래서 또 하루 정도는 놔둬서 실온에서 해동을 했는데 이것들을 가지고 에거스를 세팅을 해서 알을 받는 것을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에거스 입자가 고울수록 좀 유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뭐 좀 큰 것들은 부숴주면서 좀 섞어줘 볼게요. 자, 에거스 세팅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아요. 얘들 뭐 산라봉 넣어줄 필요도 없고 또 뭐 톱밥도 그렇게 많이 필요하진 않아요. 한 이제 산란 매트가 되는 톱밥이 8cm 정도? 한 8cm 정도 이제 깔면 되는 거고, 뭐 사실 1리터 정도 되는 유충병에다가 세팅을 해도 잘 났습니다만, 그래도 네오 30, 에거스 한 마리, 암컷 한 마리가 산란하기에는 상당히 큰 통인데 네오 30에다 일단 세팅을 해볼게요. 이런 찌꺼기들이 많네요. 자연에서 갖고 온 걸. 진짜 한 번도 안 해본 거래 가지고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마 왠지 실패할 것 같은 느낌도 나는데 성공한다면 뭐 여러분들 따로 소나무 톱밥 구하느라고 고생할 거 없이 이렇게 집 뒷산 같은 거 있으면 가서 요 세팅을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좀 매트 산란이기 때문에 단단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잘 다져줍니다. 자, 어느 정도 톱밥을 좀 더 넣어줬으면은 좀 더 잘 다져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 번에 넣고 다지는 것보다 층층이 넣고 다지는 게 더 잘 다질 수가 있어요. 단단하게. 자, 대충 뭐 한 8cm 비슷하게 톱밥이 채워졌어요. 근데 왜 8cm냐 궁금하실 텐데 비쿠아라는 잡지 있죠, 일본에. 그 무시사에서 발간하는 잡지인데 거기 보면은 요 꼬마 넓적 사슴벌레, 일본 말로는 네부토쿠와 가타라고 하는데 걔들은 8cm를 깔아주라고 써 있어요.
물론, 그걸 무작정 믿으면 안 되겠습니다만, 어차피 제가 얘들 매트 높이로 실험을 해본 것도 아니고, 또 일본 사육이 발달을 해 있으니까, 아무것도 데이터 없이 그냥 대충 깔아주는 것보단, 그런 가이드 같은 게 있으면은 좀 따라서 하면 유리하겠죠. 그리고 이렇게 단단하게 매트를 채워줬으면은, 그 위에는 3cm 정도 되게 이거는 그냥 발효토법으로 깔아줘도 돼요. 3cm 정도 되게, 이제 성충이 여기서 주로 숨어서 젤리 먹을 때 이제 은신할 수 있는 곳이죠. 이렇게 3cm 정도, 또 부드럽게 톱밥을 깔아주라고 써 있어요. 근데 3cm을 딱 지킬 수는 없고, 이거는 암컷이 20 정도만 되게, 좀 대충 깔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한 이 정도만 깔아줄게요. 자, 그리고 암컷이 이제 넘어지거나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사슴벌레 넘어지면 끝이죠. 이렇게 숲이나 또 저는 요것도 잘 써요. 이제 꽃집 가면 있는 루버망인데 사마귀 키울 때도 이제 많이 쓰시고 생물 키우시는 분들은 이거 자주 접하시는 물건일 것 같아요. 요걸 넣어주면은 썩지도 않고 이런 딱 이제 모서리 같은 데가 완벽하게 맞거든요. 그래서 절대 이제 뒤집수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이 루버망으로 이제 코너를 이렇게 보완을 해주시는 게 되게 좋아요. 자, 이 정도면은 네, 거의 틈이 없습니다. 이 정도면은 충분한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사육장 준비가 끝났으면 이제 에그스들을 꺼내봐야죠. 에그스. 자, 많이 당황하셨죠? 자, 죄송하고요. 죄송합니다. 자, 진짜 에그스를 꺼내볼게요. 자, 지금 여기 수수암이 있었는데 요 암컷이 한 마리가 조금 상태가 좋진 않아요. 턱이 반쪽밖에 없더라고요. 그래도 산란하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컷이랑 지금 같이 넣어놨는데 아마 메이팅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 수컷. 그렇게 대형 사이즈는 아닌데 이게 흔히 아는 그런 남해안 게 아니에요. 남해안 거긴 한데 흔히 거기 알려져 있는 그런 어떤 채집지가 아니라 저 아시는 분이 새로운 채집지를 개척해서 잡아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누대를 해볼 가치가 있죠, 이 친구들이. 일단 수컷을 넣어주고 아마 웨이팅을 했을 것 같은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요 수컷은 아이고, 자, 너는 혼자 살아야겠다. 그리고 암컷이 어디, 여기 있다. 응? 자, 이 친구 보면은 지금 턱이 한쪽이 조금 빠졌어요. 그래도 산란목으로 이제 산란목에다가 알라는 친구 아니기 때문에 산란하는 데는 무리 없을 겁니다. 턱 한쪽이 없죠? 자, 이렇게 이거 세팅을 해주고요. 자, 얘네들 젤리를 줄 때 그냥 이렇게 젤리 통째로 주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이 반을 잘라 주셔야 되거든요. 자, 왜 그러냐면 이렇게 소형종들 같은 경우에는 젤리에 빠져서 죽을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통으로 주게 되면은 젤리에 갇혀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죽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자, 이렇게 갈라서 주시는 게 좋고 지금은 젤리를 많이 넣기보다는 아직 혹시나 메이팅을 안 했을 수도 있으니까 한 개만 넣어줘서 메이팅을 좀 유도할 수 있게 그런 세팅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세팅은 끝났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부직포거든요. 문방구에서 부직포 달라고 그러면 주는데 요거를 많이 써요. 이렇게 해가지고 요 네오 30 이렇게 뚜껑을 덮어 놓으면은 잡충이 안 들어가고 수분 유지도 되고 좋습니다. 자, 얘들은 이렇게 한번 방치가 아니라 자, 이렇게 사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디에 알을 많이 낳아가지고 저희 구독자분들 나눠줄 수 있을 만큼 개체들이 태어났으면 좋겠네요. 자, 에거스들
다루는 콘텐츠인 만큼 또 현미경 샷이 빠질 수가 없겠습니다. 일단 그냥 눈으로 보는 것보다 얘들이 작기 때문에 이렇게 현미경으로 한번 보면 또 굉장히 다르거든요. 일단 등에 요 점혈이 굉장히 인상적이죠. 자, 어떠세요? 정말 점혈이라는 게 이제 느껴지시죠? 요 굉장히 이게 정교하게 돼 있네요. 뭐 일자로 쫙 정말 질서정연하게 점혈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주름 사이에 이렇게 홈에는 점혈이 좀 더 크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주름 위쪽에 올라온 부분에는 굉장히 털구멍 같이 작은 점혈이 이렇게 있네요. 점혈의 타입이 두 가지로 이렇게 있습니다. 이 가슴판에는 그 작은 점혈들이 주로 산재를 해 있는데요. 여기는 규칙적이지는 않고 뭐 여기저기 마구마구 파여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자, 그리고 와, 눈 봐. 오, 더듬이도 한번 확대해 볼까요? 더듬이는 빨간색이네 지금. 자, 턱 부분도 한번 확대를 해 보겠습니다. 자, 이마 방패 이렇게 완만한 V자를 그리고 있고요. 털도 이렇게 나 있었네요. 그리고 얘들이 좀 이제 대형이다 보면은 이중 내치라고 그래서 사실 내치가 하나 더 생기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지금 뭐 대형 사이즈는 아니라서 지금 명확하게 하나만 보입니다만 사실 이제 내치가 두 개가 이제 있게 돼요. 대형 사이즈 같은 경우엔. 자, 에거스 암컷도 한번 현미경으로 보여드릴게요. 일단 턱부터 보여드릴 건데, 와, 턱 자세히 한번 볼게요. 자, 일반적인 사슴벌레 암컷에 비해서 턱이 어떻게 생겼어요? 조금 더 어떻게 뭐랄까 삽같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이게 나무에는 그렇게 크게 산란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나무를 뜯기 위한 그런 뾰족하고 강한 턱은 사실 필요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오히려 조금 부숙된 나무나 흙을 파기 좋은 삽의 모양으로 이렇게 턱이 발달한 모양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현미경으로 보니까 보지 못했던 부분도 보이고 참 신기하죠? 그리고 턱까지도 이렇게 점혈이 있네요. 그리고 네, 얘들도 뭐 암컷 수컷이랑 마찬가지로 점혈이 뭐 몸 곳곳에 이렇게 산재해 있습니다. 자, 수컷이랑 같이 보니까 암컷은 수컷에 비해서 점혈이 훨씬 더 많네요. 머리 부분도 그렇고 가슴 부분도 그렇고 이 배 부분도 그렇습니다. 뭐 등딱지 날개에도 점혈이 훨씬 더 많고 조밀한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 암컷 점혈만 한번 확대를 해볼게요. 와, 점혈 진짜 많다. 자, 아까 수컷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움푹 들어간 요게는 뭐 비교적 균일하게 점혈이 있는 모습입니다만 그 위에 이제 그 좀 솟아있는 올록 나와 있는 부분에는 뭐 균일한 편이긴 하는데 비교적 마구잡이로 있죠. 일단 그 에거스 우와 똥 쌌어. 똥 싸버렸네. 아, 야, 그래도 저 똥 싸는 부분 이렇게 자세히 볼 수 있었네요. 아, 그렇게 유쾌하진 않다. 아우, 야, 오, 많이 먹었네, 많이 먹었구나. 아,
자, 에거스 애벌레 일단 몸부터 보시겠습니다. 아유, 이거 뭐, 똥 때문에, 잘 못 볼 것 같아. 똥 치우고 다시, 보여드릴게요. 똥 이거 직 하고 남을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피부는 투명한 가운데, 이렇게, 지방질이라고 그래야 되나? 이런 것들이 껴있는 게 보여요. 이 몸 안으로. 껴있는 게 보이고요. 머리 부분이 일단 굉장히 밝은 노란색입니다. 자, 굉장히 밝은 노란색이죠. 그리고 이게 보일까 모르겠는데 얘들 턱이 굉장히 박력 있어요. 오, 멋있죠? 아까 암컷 그렇게 턱이 이렇게 움푹하게 삽같이 생겼듯이 얘들도 좀 턱이 이렇게 두꺼운 편이에요. 굉장히 싸납게 생겼는데 사실 귀염둥이죠. 근데 요 유충 때 턱만 보면 굉장히 무시무시하게 생겼어요. 방어물질을 내뿜고 있죠, 입에서. 저게 무슨 성분인지 궁금해요. 엉덩이도 보이고. 자, 그리고 요 엉덩이 배 부분 쪽에, 배 방향 쪽에 털이 굉장히 귀엽게 나 있어요. 너무 움직여가지고 애벌레는 사실 이게 걱정되긴 했어요. 이 보이는 게. 자, 이 애벌레가 너무 움직여가지고 뭐 그렇다고 얘를 죽일 수는 없잖아요. 더 자세하게 보여드리고 싶긴 한데 그냥 이 정도까지만 보여드리고 애벌레 현미경으로 보는 건 마칠게요. 저 옆에 보이는 건 저건 더듬이에요. 암컷이네, 암컷. 난소 보이시죠? 여기 노란 게 난소인데 요게 있으면 암컷입니다. 이 친구는 암컷이네요. 일단 에거스 채집하는 방법은 남부지방으로 여러분 가셔야 돼요. 뭐 좀 다른 해안가에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까지 발견된 거는 다 남부지방이거든요. 그래서 남부지방으로 일단 가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해안가를 노리셔야 돼요. 얘들이 조금 추우면 살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해안가 주변에 소나무가 많은 곳, 거기를 노리셔야 되는데 소나무만 많아서 되는 건 아니고요. 성충이 이제 수액을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잡목림이랑 이렇게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호남림의 개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채집지에 이제 가셔서 무조건 이제 뭐 빨간 소나무 이런 걸 노리기보다는 땅이랑 이제 맞닿아 있고 흑화됐다고 그러죠. 잘 부숙이 돼서 꺼멓게 된 그런 소나무를 찾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육에서는 이제 얘들이 매트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산란목에는 산란을 하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빨갛게 아주 잘 썩은 참나무 종류를 가지고 지금 시도를 한번 해봤는데 100% 성공을 하려면 잘 썩은 소나무 톱밥을 구하셔서 단단하게 뱉으셔가지고 세팅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뒤집사가 조금 있어요. 항상 소형종들은 이게 뒤집어서 죽는 것을 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꼼꼼하게 루버망이나 뭐 수피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사육장을 잘 꾸며주셔야 되고요. 또 젤리도 이제 빠져서 죽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꼭 반으로 잘라서 세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현미경으로 본 바로는 이제 암컷 수컷이 물론 턱이 다르지만 점혈에서도 차이가 있는 게 굉장히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암컷 턱 같은 경우가 뭐 산란목에다가 이제 나무에다 산란을 하는 사슴벌레랑은 다르게 삽처럼 이렇게 움푹 파여 있는 게 굉장히 특이했습니다. 그래서 사슴벌레 도장깨기 에거스 편은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겠고요. 또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에거스에 대해서 뭐 다른 사슴벌레도 마찬가지입니다.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아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말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좀 길었죠?